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나온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베이지북이 오픈됐죠. 베이지북을 보니까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용은 아직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ADP 민간 고용인데 시장 예상치가 16만 1,000명 정도가 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13만 1,000명 정도가 늘은 것이었죠. 그것이 이제 일단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표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악재지만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호재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였는데 이것이 1만 1,000명 정도가 줄어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그래도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라는 것이 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일 통화정책회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을 시장은 많이 기다렸죠. 왜냐하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예금금리 마이너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시사했었거든요. 근데 그 20일 내에 매파에 해당하는 로버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덴마크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죠. 오히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여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챙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일로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가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금리 인하냐 아니면 기업의 직접 금융이냐 이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금리 인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약 내려봐야 0.25 정도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ABS 쪽, 그러니까 기업금융 쪽으로 자산 유동화증권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죠. 비전통적 방식을 통해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언급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실망감으로 유로존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에 가서는 ABS는 아마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남유럽이 너무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독일에서 미니 마셜 플랜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20위로서는 자기의 역할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직접 채권자로 움직이기 전에 20위가 채권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실 그 1.3%, 4% 정도 하락했다가 오늘 새벽에 0.5%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 근래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엔화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글로벌장이. 참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엔화가 강세로 가면 주가가 빠지고요. 엔화가 약세로 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엔화 약세로 가는 것은 유로존도 경기 침체를 이끌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엔화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근데 오늘 약간 그것이 약간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오늘 0.5%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엔화가 폭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엔화가 무슨 말이냐면 강세로 강력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92엔대까지 갈 수 있고 그 전에 96엔 정도까지는 일단 두 개의 지지선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96엔까지도 갔다 왔죠. 그래서 지금 엔화가 역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아베게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와 아마게돈을 섞어서 아베의 종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일본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는데 그것이 시장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실망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자금이 이차를 해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결국 일본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시한 것처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사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뛰어오르느냐가 중요한데 지난주가 아니죠. 어저께 쉬어서 지난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빠졌죠. 1.5%가 빠졌는데 의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빠져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의 재료죠. 있다 그러면 장중에 도이체방크가 미국에서 출구 전략을 진행할 확률이 높은데 특히 지금 매달 850불 국채를 사는 거에서 약 200억 불을 줄이고 다시 이것이 연말쯤 되면은 거의 종료를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 뉴스 나오면부터 주가가 막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특징을 보면 외국인이 현물은 사는데 선물에서는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할 만큼 지금 시간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은 쿼드러블 만기거든요. 쿼드러블 만기라는 것은 선물에 이번 6월 근월물이 없어지고 차월물이 근월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매도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시장을 관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상승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거를 본다면 우리나라 뉴스가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한 2개가 나왔죠. 하나는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를 시장을 비중 확대로 의견을 제시했죠.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항상 보면 어떤 것을 제시할 때 좀 먼 거리에 하나의 목표치를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어떤 기간적마다 목표치가 다릅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나눠서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3개월 내에 2070을 돌파하실 것이고 그다음 6개월 내에 2200을 갈 것이고 그다음 1년 후에는 2,400까지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의 매도사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이 향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IT와 조선과 화학은 엔화 약세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 골드만삭스가 외국계로서는 처음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결국 다른 외국인 은행들도 역시 투자은행도 비중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뉴스는 어저께 나왔죠. 어저께 북한에서 우리나라한테 남북 장관회의를 제의를 했습니다. 이 장관회의를 제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를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고 다시 역제의를 했죠. 12일 날 서울에서 장관회의를 하자. 결국 일단 비핵화가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북한의 마음이 변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계산한다면 우리나라는 악재가 거의 거쳐가고 있는 상황. 엔화가 강세로 접어들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지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없어진다면 국내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6월달은 바뀔 것이다. 결국 이틀 동안 하락의 모습은 결국 에너지 충격의 시간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보죠. 엔달러를 보면 지금 일단 왕창 밀렸었죠. 지금 97.12까지 내려왔고요. 장중한 때 95를 봤습니다. 95.89까지 가는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1차 하락 목표치는 채웠습니다. 2차 목표치는 92엔 정도. 하락 목표치 재보니까 정확하게 92엔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차트입니다. 미국 월봉이 윗꼬리 맞고 다시 새롭게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영국입니다. 유럽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유럽은 사실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국 되돌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차트 보시면 어저께 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음음까지 왔습니다. 결국 반등 구간에 다시 재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 유지 국면 중에 잠깐 눌리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이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